삶에 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된 정부 연습을 통해서 비상대비체계 향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그리고 폭염 대처 등 바쁘신 중에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 군 통합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과 함께 을지연습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에서 보면 첨단 과학기술인 AI, 드론, 사이버 등이 전쟁에 활용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된 정부 연습을 통해서 비상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체계 향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훈련, 각종 상황에 대한 상황조치 도상연습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복합상황 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과학기술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을지연습 준비 과정에서 충무 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정부의 비상대비 체계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한 국가 중요시설 복합 상황 대응 실제 훈련과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비상 대비 역량과 안보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 훈련에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해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폭염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무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시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을지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 비상 대비 태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는 그 저자가 우리 교육 가족들입니다.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지역민도 계십니다. 우리 경북교육이 7년 동안 함께 힘을 모아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가꾼 그런 결실들이 오늘 모였기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에서 이 책이 나갔을 때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직접 했던 일이고 또 내가 함께 동참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책 출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제적어도 참 따뜻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종희 기획예산관님 오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이상진 원장님 외에 7분의 직속기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안동교육지원청 안중환 교육장님 외에 10분의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83명 중에서 20분이 오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좀 네, 무엇보다 오늘 행사를 스스로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132여 명의 경북교육가족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경북교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김종식 교육감님과 처음 MC에 데뷔하는 김윤아 장학사를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 콘서트를 진행할 장학사 김윤아, 그리고 또 코로나도 종식시키시고 경북 교육의 모든 고민을 종식시키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오늘 북 콘서트에서 뵈니까 또 색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투. 오늘 교육감님 오늘 오신 분들에게 반가움을 담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안 들어도 살죠. 근데 들으면 참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콘서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난 7년 동안에 우리 이야기들을 학생이 쓰고 선생님이 쓰고 학부모님이 쓰고 주민이 썼습니다. 또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도 하고,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책이지만 교육청에서 정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몇 프로의 효과가 나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좀 담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취재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직접 이렇게 이 일을 맡아본 사람들 또 체험한 학생들 당기니까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80몇 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박수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실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로 한 권을 메꾼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놀지는 않았구나. 우리 교육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했구나.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모두의 공으로 7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차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다, 섬기다, 스미다 등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교육감님의 말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표지도 아마 이런 표지는 다 따뜻한 우리 경북교육과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우리 오늘님의 우리 정민성 예, 피아노 잘 쳐요. 스타가 돼가 요새는 폼 잡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사실은 그 교육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경제 성장이 잘 되고 뭐 이런 성과가 높고 이런 게 아니고 품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교육이 품격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스며들고 섬기고 머물고 있고 나누고 즐기고 예, 이런 참 제목을 잘 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경북교육 철학에 녹아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부드럽게 잘 푸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으니 품격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얘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본격적인 경북교육 콘서트 진행에 앞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데 안 했으면 얄 뻔했습니다. 그죠? 잘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그 다음 이야기 교육감님과 함께 풀어봐 보겠습니다. 첫 장 열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첫 시작이니만큼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오프닝 공연에서 저희가 오눌림 공연을 봤잖아요. 50쪽, 책의 50쪽에 보면 오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오눌림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교육 앞에 뭘 붙일까? 뭐 행복 교육, 무슨 그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형용사가 붙은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따뜻하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 교권이든 학폭이든 뭐든 따뜻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뜻함은 품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그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더 많이 지원하고 그 아이들 함께 가도록 하는, 이게 선진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스토리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될 아이들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초환경 미달자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도 있고 적응 못한 학생도 있고 이런데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특수교육, 제가 특수교육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걸 한 번씩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합니다만, 특수교육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들을 뭐 동정하고 배려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갈 의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이 특수교육의 목표는 자립입니다. 그래서 꿈남체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자립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민선 군이나 뭐 나오는 친구들 같으면 충분히 실력으로는 되는데 일반 오케스트라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컨디션 따라 조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 우리 교육청에 앙상블 단원을 한다는 것은 품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취업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차에,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차에 이제 담당 장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또 교육부에서 공모가 아침 이게 왔어요. 마치 우리를 위한 듯이 왔어요. 그래서 또 교육부의 지원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또 2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한 9명까지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지금도 활동도 대단하고 봉급 값어치 이상 충분히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까 박은재 감독님, 우리 오눌림의 감독님이신 박은재 감독님 여기 자리해 주셨는데요. 혹시 카네기홀에서 오눌림을 만날 날이 올까요? 마이크 잘 부탁드립니다. 오눌림 예술감독이고요. 또 포항명도학교 교사 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오래까지 주셔서 한 2시간만 부탁 써서 드렸는데 다행히 잘 쓰셨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글이 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카네기홀에 서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기세라면은 비행기 값만 주어진다면 내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이제 선생님께 곡을 이제 편곡을 맡기는데요. 저 영상을 이제 미국의 악보 사이트에 좀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 음악이라고 하죠. 가수들이
뭐 이렇게 연주를 하기 전에 가이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이제 아 이런 음악이 있구나 하면서 본 가수가 노래하듯이 저희가 이제 조금 실력이 있고 이러니까 미국에 있는 장애학교 학생이나 그 악보를 판매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표지만 저희가 이제 저 영상을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더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티켓값은 저희가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네기 갈 실력만 되면요. 티켓 값은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또 아니요 남몰래 장학금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퇴직하시면서도 이걸 어디 할 수 없나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경북에는 많은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은재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 뵈면 항상 근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미소만 떠오르는데요. 사실 어릴 적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담으로 어릴 적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초등학생 때 영상 준비 안 됐습니까? 영상이 없습니다. 네, 초등학생 바쁜 어린이였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참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직함보다도 6.25 참전용사의 아들 그런 걸 저는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그 군대를 갔었는데 3년 그때는 만기 복무를 했어요. 제대할 때가 되면 이거 막 달려 꼽혀 쳐가면서 기다리는 그 제대인데 제대가 아니고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사관으로 해가지고 6.25 3년을 풀로 뛰습니다. 보통 부상당해가 나오시는데 3년 풀로 뛰고 1년 마지막에 7년을 복무하신 거예요. 그래 갔다 오시니까 완전히 가정생활이 군대 생활입니다. 그래 엄하게 뭐 이렇게 기도 못 펴고 살다가 5학년 올라갈 때로 하셨거든요. 그때부터는 기가 살아가지고 엄마는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저는 뭐 온갖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달리기도 했고 멀리뛰기 달리기 운동도 하고 또 바둑도 그때부터 시작했고 장기도 시작했고 탁구도 이제 동네 판때기 놓고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뒤에 중학교 시절도 마찬가지 아르바이트도 했고 심지어는 또 다른 운동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동아리 활동하고 뭐 여하튼 바빴습니다. 학교 교련 간부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삶의 힘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아버지가 이제 내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의하면 좋겠노 이랬을 때 빨리 죽으라 이거든요. 간섭하지 말고 놔두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꼭 간섭해가 뭐 이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쁜 어린이였다. 예, 그렇게 할게요. 네. 우회적으로 박체를 다 갖춘 준비된 인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키워야 할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어린 시절의 배경이 교육감님께서 개인의 출세가 아닌 나라와 인류를 생각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그런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걸 아닌가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에는요, 또 질문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라는 이름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스토리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근데 그 질문이 있는 이런 얘기 전에 썼거든요. 사실은 그걸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질문이 넘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뭐 정제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쓰자. 좀 넘칠 정도로 우리가 과하게 하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우리 교육 전반이 그랬잖아요. 옛날 그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죠? 질문을 못하는 우리 기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질문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저 그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단순한 지식을 묻는 거지만은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가게 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 또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의 답변은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질문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이걸 받았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북이 이제는 뭐 앞서가고 선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교육부 지금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현장에서 질문이 넘치는 교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분 계시면 손을 번쩍 드셔서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있으신가요? 혹시 원당 초등학교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원당, 여기 계시네. 이쪽으로 한번 주세요. 제가 원당 가서 하는 거 보고 상당히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을 직접 아이들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주제를 놓고 예를 들면 이제 5학년들이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 팀들끼리 했는 걸 그렇게 설치해 놓고 4학년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제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5학년들 설명해요. 그러면 또 4학년들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는 또 4학년이 또 그 판을 만들어가 3학년이 또 질문하고, 그걸 보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당 초등학교는 제가 추억이 있는 학교인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원당하고 진당 초등학교가 그쪽 지역에 그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설해놓고 원당 초등학교를 하러 가니까 아이들이 안 찾는 거예요. 신당은 차서 넘치는데, 이거 똑같이 지었는데 시설도 똑같은데 왜 그러냐 하니까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임대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희망학교라고 해가지고, 급당 20명, 연구학교 지정하고, 1년에 3억 투입했습니다. 지금 완성됐습니까? 예, 37학년 완성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포항의 항도중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효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철중학교 가려고 다들 막 지도 단지에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철중학교 이게 막 한계까지 왔습니다. 더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 3년 뒤부터 이제 추첨해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포항지구청에서는 그 항도 중학교를 설립하겠다. 내가 볼 때는 3년 만에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단 안 되겠다. 항도중학교를 희망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항도중학교도 달리 학교가 불리한 여건은 없는데, 미술중점학교가 좋은데 주변에 전부 주택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입을 했고, 원래 이제 초에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효자 초등학교 그 배정 때문에. 그래서 막 시끄럽고 보도가 되고 뭐 난리가 나고 누가 끼어들고 이랬는데, 결국은 제철 중학교 끊고 나머지 항도중학교 갔는 거예요. 제가 걱정돼서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만은 뭐 이래 추첨하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많이 오고 했는데 아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철 중학교 안 가고 항도중학교 만족하는 거예요. 그 희망학교 정말 성공한 것인데, 결국은 학교든 조직이든 단체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마음 먹고 하면 된다. 어제 원단 잘 되죠? 네,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시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시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신데요. 경북교육에는 시울림 학교가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 옆에 교육감이 계시니까 한번 이 시울림 사업이 시작된 배경도 궁금하고 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됐구나. 힐링도 되고 또 시를 낭송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달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 특히 코로나 시기 이럴 때 아이들에게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고운 입에서 욕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운 입에서 시를 없도록 하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벤치마킹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몇 편 암송하지 못하면 진급을 안 시키는 그런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경북 교육의 정책들은 현장의 교장선생님도 아실 겁니다만은 꼭 전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외에는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야 뭐 저는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시울림 학교를 한 3분의 2 정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시울림 학교를 실천하고 계신 학교가 혹시 있을까요? 혹시 교장, 교감 선생님 중에 한번 공유해 주고 싶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현 초등학교 박재선 선생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제가 부탁드립니다. 강제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읽는 교실, 그리고 낭송 소리가 울리는 학교, 그리고 그 울림으로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시울림 학교라는 이 정책을 현장에서 저는 실천하고 있는데요. 한글을 잘 모르는 이주대형 어린이들과 함께 시를 쓰고 또 그 전교생들과 함께 학교 문집을 만들었고, 또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절이긴 한데 학부모님과 마을 어르신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들과 손을 잡고 마을 문집을 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시가 글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4학년 여학생이 짧은 시를 썼는데 지금 계절하고도 맞아서 그 울림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저도 낭송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재선 선생님 시간도 똑같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매실과 나. 이전 초등학교 4학년 김진미. 매실을 흑설탕으로 녹이고 숙성시키면 매실 효소가 된다. 나를 엄마의 잔소리로 녹이고 숙성시키면 뭐가 될까? 이상입니다. 수화를 같이 그리고 책에 실었을 때 웃음도 나왔지만 그 울림으로 아이를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울림 학교의 진짜 가치가 아닌가,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경북교육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솔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엄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님, 제가 답시를 한번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육감님 집무실에 월별로 새로운 문구를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문구가요, 제가 이걸 보고 어제 봤는데 심쿵했습니다. 한 번은 시처럼 살아봐야 한다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교육감님께서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걸 거셨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설명과 함께 추천시 하나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무게는 참 대단하거든요. 제가 그 중에 제일 머리에 남아 있는 거는 백석 시인의 애인 자야가 전 재산을 몇천억 그 당시에 기증을 하고, 그 기자가 아깝지 않느냐 하니까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한 재산. 시인 애인 하면 시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힘들 때 생각나는 정호성 시인의 산산조각. 산산조각이라면 산산조각으로 살지요, 뭐 이런
것들이 참 힘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한 번에 시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시 아닌 것은 어떤 거냐, 계산되고 따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는 뭐 그런 걸 뛰어넘는 우리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 어떤 시로? 예. 우리가 오늘 따뜻한 교육인데 시 중에 제일 따뜻한 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수가 먹고 싶다는 시입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흙이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국수가 먹고 싶다까지 연타로 감동을 받아서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등록대에서 본 엽서함에 있는 엽서를 한번 추첨을 한번 해서 잠시 저의 가슴을 좀 진정시키도록 이 중에서 하나만 뽑아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우리 교육 미래가 항상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경북교육 화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영남초 김진향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짜고 뽑았습니다. 이거 시를 적어주신가요? 강정임? 누구신가요? 정학과님, 이게 시인가요? 네. 이게 시가 와서 깜짝 놀라서 딱 열었는데 준비물 이렇게 돼 있어서 준비물, 좋은 일, 좋은 만남,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 좋은 나. 여러분은 과연 좋은 나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뽑으면 예천 사과빵 드리는데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축하합니다. 경북교육 이야기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엽서 코너는 마무리하고 다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좀 진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육감님. 240쪽에 보면요. 소프트웨어 AI 교육 창의융합 해커톤 대회가 실려 있습니다. 해커톤이라는 것이 저는 좀 생소한데요. 그 현장에 있을 때부터 해커톤 대회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확실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 예, 해킹과 마라톤. 그래서 이쪽 그 소프트웨어 디지털 쪽의 인재들이 문제를 가지고 마라톤 하듯이 1박 2일, 3박 4일 이런 동안에 팀별로 문제를 푸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통 1박 2일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불꽃을 튀깁니다. 네, 마라톤처럼 창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해커톤 대회에서 멘티로 참여해서 지금은 멘토가 된 꿈을 꾸는 사람에서 꿈을 꾸는 걸 돕는 사람의 된 양주연님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양주연님
계실까요? 저기 중간에 계시네요. 해커톤 대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신근관대학교 학생으로 소속되어 있는 양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톤 대회에 대해서 다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4명 정도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서 길게는 3박 4일까지 혹은 무박 2일 동안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라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진행됐던 제1회 해커톤 대회에 중학교 3학년 때 참여를 하고 그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작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매년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저 커팅 부서에서 학생들이 외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대회 참여자로 그 대회 함께 했을 때는 그냥 결과물을 만들기에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만들고 내 팀원들과 계속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멘티가 아니라 멘토로 참여하면서 조금 선생님들의 마음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회가 좀 장기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준비 기간도 엄청 길고 대회 기간 자체도 엄청 길어서 학생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계속 깨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외형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계속 깨서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느낀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회 주제가 보통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끊임없이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매년 갈수록 학생들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규모도 계속 커지고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엄청 노력하시는 게 저 보였고 또 저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전이 있는 삶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 부러지는 멘토가 있으면 저도 저분의 학생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요. 교육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자, 혹시 교육감님 요즘 유행하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딱 해가지고 어저께 넷플릭스로 이렇게 봤는데 또 새롭더라고요. 네, 그러면 분위기 전환으로 이 영화의 노래 엄청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잘 들어봤습니다. 이 K-POP 데몬 헌터스 덕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인기도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요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처럼 박물관은 역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문화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박물관인 사이버 박물관, 교육박물관이 있죠,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봤는데 K-POP이 뭐하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작은 미국이죠, 그죠? 미국 제작인데 우리 아이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정말 이 우리 문화가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참 넓겠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쪽에는 대구에서 제주에서 교육박물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교육박물관도 가봤는데 대구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경북도 더 좋은 점이 더 많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문화관 하나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수학체험 하나만 만들면 돈 우리 4개, 5개 만드는 거 다 투입해가 제대로 만들어 보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 교육박물관을 대구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아보면서 야, 대구 교육이나 경북 교육이나 사실 뿌리가 같은 건데 굳이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록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사이버 작업을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 사이버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는 그 폐교가 753개인가 뭐 이래 되는데 그 폐교를 전부 미니 홈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때를 놓치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질 텐데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담당자가 한 2년 만들었는데 그 한 뭐 50개 정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거예요. 그래가 무슨 박물관이 되겠느냐. 동네 찾아가 이장님 만나고 동네 주민 만나면 누가 앨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안에 뭐 들어가 보시면 휴대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80만 이용을 했던가 그런데 들어가면 교과도 나오고 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발자취 졸업생 이런 관계 다 나오는데 그게 그때 참 잘했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이북입니다. 보통 박물관에 가면 그 옛날 책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이버니까 책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북 만들어서. 그게 강점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 박물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방을 넓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오프라인의 박물관은 뭐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런 강점이 있어서 그걸 2년 만에 만들어서 특히 그 코로나 시기에 때 참 좋은 그런 활용이 됐고 또 많은 사람이 보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쉬운 거는 거기에 있는 자료들 수업에도 활용한 걸 제가 봤거든요. 옛날 자료들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만드는데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 교육 가족들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가꾼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자유박물관도 그 타시도나 기업인들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또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를 대구 교육박물관에도 우리 한 코너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차츰 이제 가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특히 우리 연구원에 향토 자료실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사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자료들 좀 활용하고 또 우리 많은 자료들이 지금 상주에 맡겨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달라는 걸 아직까지는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하나 지으면 들어간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지으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오프라인의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어디까지 왔습니까? 설계까지 나왔습니까? 네. 10월쯤 착공을 이제 합니다. 그 가면 강변 뷰도 좋을 거고 그래도 우리가 경북이 교육에 우리가 경북하면 교육인데 옛날부터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자료도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이버 교육박물관을 만드신 분의 이야기를 또 안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은선 기록연구사님 여기 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실까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현재는 봉화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정은선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다들 지금 머릿속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을 텐데요. 저는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이 이런 우리 모두의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과 기억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이버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수집할 때 코로나 시기여서 매우 모두 다 아픔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막한 시기에 우리 전국 최초로 온라인 박물관이 만들어지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도 학생들이 키오스크에 모여서 과거 교실과 운동장, 교구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신나하던 모습, 지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주며 눈을 반짝이시던 폐교 졸업생분들의 눈빛과 표정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때 얘기를 해주시던 분들은 모두 그 시절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순수하고 밝고 따뜻하셨습니다. 저는 이 우리 사이버 박물관이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 모두에게 우리 경북교육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 박물관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향하여 100년 후의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박물관의 모습도 정말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사이버 박물관과 교육박물관을 통해서 경북교육 그리고 우리 따뜻한 추억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큰 도시들이 주로 이제 포항 구미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체험장이나 이런 그 기관들이 전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북부 지역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들었으면 북부 지역에 참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관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경북교육청은 여러 체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10월에는 수학문화관이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 수학문화관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때 또 우리가 예산 형편도 좋았고 해서 저는 아이들이 선진국에 가면 지자체에서 보통 이런 아이들 체험장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놀 곳이 없잖아요. 없어요. 학원 가고 컴퓨터실 가고 딴 데 게임장 가고 딴 데 놀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미래 희망이라고 늘 말은 해놓고 그런 곳이 없는 게 안타까웠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학이 일단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제가 수학과도 아닙니다만 수학 캠프 하는 걸 보고 1박 2일 2박 3일 캠프 하더라고요. 이게 상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 이거는 또 역시 미래에서 꼭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권역별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수학에 이제 그 동부 지역이 없는데 총본산,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과학고등학교가 지곡적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고 마침 과학원 안에 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에듀테크가 되겠다. 이 시설 자꾸 분산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수학문화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환경체험센터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뭐 좀 상당히 풍요로워지죠.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 발명체험관이 지금 발명체험관 메이커 교육관이 과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죠? 지역도 넓고 해서 앞으로 계획은 발명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해서 메이커 교육관, 그 다음에 의성에 지금 AI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까지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문화관 이 수학생들 우리 역량이 참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이 수학 메이커 만들 때 미국, 독일, 일본 보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선진 최고 수준으로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4개 체험관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경상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합니다. 이제
그 4개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 보라 해놨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폐교를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 멋있게 좀 지을 수 있는데 또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걸 또 예산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돌아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수고에도 역시 또 감사드립니다. 그 현장에 계신 장학사님께서 와 계시죠? 이정숙 장학사님 어디 계시나요? 이정숙 장학사님, 네. 이정숙 장학사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그 전체적인 거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북도교육 정수학문화관 건립은 미래를 대비한 학생 성장 지원과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리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수학문화관 건립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전시 체험물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월 시범 운영과 함께 10월에는 개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과학고 부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상 4층에 3,883제곱미터 규모로 건립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안동, 상주, 경산 7국에 건립된 권역별 4개의 수학체험센터와 함께 수학 대중화를 선도하고 경북 수학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수학문화관의 또 강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디지털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컨텐츠가 강점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뭐 수학 도서를 구비하고 있고 수학 교육실, 그 다음 유아들을 위한 수학 놀이터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연령대가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 후에는 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수학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학교 단체 대상 수학 체험 프로그램과 교부 대여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학문화관은 모든 것이 수학으로 연결되는 즐거운 수학 경험을 통해서 수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체험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체험형 수학문화 공간입니다. 단순한 수학체험 공간을 넘어서 경북 수학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즉답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온 분도 계시고 멀리서 온 분도 계시니 혹시 여기서 교육감님께 어떤 책의 내용도 좋고 현장의 이야기 꼭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한 분 있습니다. 예, 영주 영광여고교가 운영합니다. 저는 영주과학교사 모임을 한 25년간 운영하면서 과학교사의 길을 이렇게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과학고전 가치 읽기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호흡이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인데.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청 창이 이제 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경북에 있는 영주 지역 친구들하고 코스모스 고전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경북으로 이제 학대를 해서 이렇게 줌으로 읽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임을 하는데 지금 오늘 그 경북교육 7년의 이야기에 이런 고전들을 읽는 문화들이 좀 경북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과학고전만이 아니고 다른 고전도 있고 그리고 교육감님은 혹시 책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바빠가지고 고전 읽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하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초등학생 때 뭐 4세, 6세 고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대입시도 마찬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그 내년 계획에는 좀 더 치밀하게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책 속에서 많은 길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 꿈 성취 인증제가 경북 교육 정책의 또 대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신상우 매원초 가족이 모두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혹시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우리 안녕하세요. 매원초 5학년 1반 신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구미도 산초에서 온 3학년 신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칠곡군 외관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옆에 동부 초등학교가 있는데 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히 이게 경북교육청에서 하시는 그런 그 행사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작은 학교에서 또 선택할 수 여러 개를 하다가 이제 꿈 도전 챌린지라든지 그 중에서 이제 경북 독서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학교 친구들은 제가 또 많이 권하기도 하고 해서 엄청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만 그 또 인증이 되고 독후감을 또 써야지만 그게 이제 하나가 오롯이 인정이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좋고 어느 문제집보다도 더 좋고 애들이 또 교과 과정에 충실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노력들을 해주시는구나 해서 이런 기회가 되면 꼭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금장을 이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해서 3학년 때부터 해서 이제 이 친구가 4학년에 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상식도 가고 그때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인증샷 좀 찍어보려고. 그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1년에 걸쳐서 그 자료를 내면서 단계 발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장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 때 뭘 할까 했더니 또 항목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뭐 금장은 이제 끝났으니까 못 받겠지만 경북 독서 친구에서 별 하트 3개 이상 받아야 되는 게 뭐 60건 뭐 이렇게 되고 함께 갈수록 이게 좀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되는데 조금 제가 하면서 조금 이제 권하고 싶은 건 학생 스스로가 그러니까 중학생은 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 그게 좀 너무 강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좀 문턱을 낮게 해주시면 아마 다른 초등학생들도 용기를 내거나 또 해서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경북교육 공동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준 가족의 참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학생 참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전남교육청과 우리 공동 주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교육감님. 작년 여수까지 다녀오신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 정수정 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이것에 대해서 공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수정 님 계십니까? 제가 경상북도 교육청 학부모 기자단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수정입니다. 사실 대본을 다 외웠는데요. 너무 떨려가지고 보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으로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국의 선보이는 미래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교실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내용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협력적 학습의 좋은 예시였습니다.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온라인 수업의 경우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학생들이 생각을 글로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 맛집이라는 컨셉으로 학생 맞춤형 온라인 학교, 생성형 AI 기반 교육 체험, 태어난 김에 한국 유학, 사이버 독도 학교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여 디지털 전환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혁신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2025와 연계하여 국제 교육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K-에듀 엑스포에서는 해외 우수 학생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북의 교육과정을 거쳐 해외에 취업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양방향 교육 흐름을 보여주는 부스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스로 경북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21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귀한 기회고 또 세계 정상들이 오고 그 정상들이 우리까지 오겠습니다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엠블럼 사용 승인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거기에 그때 문화행사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그 전남에서 하는 것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때는 배경 자체도 시설 자체도 그렇고 150억이나 들여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여서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는데 우리는 한 25억 정도 정말 알뜰하게 제대로 해가지고 전국의 다른 교육청도 초대하고 또 지난해 우리는 돈도 안 내고 우리 경북관 그 꾸미는 것만 해가지고 공동 주최로 했는데 이제 빚도 좀 갚고 우리는 제대로 못 갚죠. 그거는 그만큼 많이 들였는데 우리는 작게 하지만 그래도 실속 있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시 전남에 한 관 주고 또 전국도 한 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연구원에서 같이 또 보조를 맞추어서 국제 포럼 그 시기에 같이 하는 걸 이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에듀 엑스포 교육의 네오 실크로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때마침 오늘이 K-에듀 엑스포 D-Day 88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등록하실 때 나눠드린 응원 수건을 펼쳐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힘찬 응원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지금 예, 자, 수건을 쫙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나와야 되니까 얼굴 요 밑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걸어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K-에듀 엑스포 화이팅! 화이팅!
박재현 차장도 빨리 올라오고.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에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공모전에 응모를 하셨는데요.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운 심사 과정 일일이 꼼꼼히 심사해 주신 윤영아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행사장 오기 전에 수상작 전시되어 있는 수상작들을 쭉 돌아봤는데요.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9회째 되니까 그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 상징이 태극기와 무궁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태극기는 우리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우주관이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의 모티브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 하나하나에 그런 그 의미를 확장하기도 하고 또 그 국가의 상징을 깊이 있게 분석한 그런 흔적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 분들 모두가 정말 실력이 좋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라고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이고 또 이 작년부터 아주 그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가의 상징이 더욱더 우리 국민들 마음에 아주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렇게 좋은 작품 내주시고 또 이 정부의 이런 그 국가 상징 디자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모든 분들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입추를 기점으로 극심한 폭염은 누그러졌습니다. 밤더위도 덜했는데요. 그래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과 경북에는 최대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전남에 최대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 33도, 강릉과 울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